네, 이렇게 피로가 쌓이다 보면 바로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모두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슬기로운 건강 백서, 나이 들수록 뚝뚝 떨어지는 이 기력을 업시켜줄 비법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든든한 전문가분들 모셨는데요. 식품영양학 박사 김정은 선생님, 그리고 내과 전문의 이승은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알아볼 주제입니다. 중년이 될수록 이것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요. 혹시 뭔지 짐작이 가시나요? 아, 중년이 되면 걱정되는 게 참 많죠, 사실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별거 아닌데 짜증나는 게 이 기력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니 뭐 내가 특별히 아픈 것 같지 않은데 계속 기력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들 많이 느끼지 않나요? 네, 그런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일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OECD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 근무 시간보다 무려 149시간이 더 길다고 합니다. 아유, 그렇게 남았네요. 그러니까 이 피로가 풀릴 틈이 없죠. 네. 피로하다고 해가지고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에요. 실제로 피로는 질병 코드가 부여된 질병의 한 형태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피로가 개운하게 가시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무기력하고 몸까지 쑤시는 이러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만성피로, 즉 질병의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만성피로를 단순한 피로다라고 생각해서 방치하다 보면은 내분비 질환이나 빈혈, 폐질환, 음유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 다른 질환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평가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성 피로를 쉽게 볼 일이 아니었군요. 근데 주변 이제 제 나이 되는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슬슬 한두 군데씩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혈관 관련된 약 먹는 친구들도 많아요. 맞아요. 저도 콜레스테롤 약 먹고 있고 뭐 혈압약을 먹는다든지 당뇨약이라든지 뭐 많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력과 활력, 면역력과 가장 관계 깊은 곳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몸의 생명줄인 혈관 건강입니다. 왜냐하면 혈관은 면역세포가 이동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맥혈구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만성적인 염증과 면역 조절에 문제가 지속되면 혈관 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질 대상 이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관리는 활력, 기력을 지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날씨가 추워지면 나름 관리한다고 하는데도 사실 감기가 잘 걸리는 편이거든요. 이것도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겠죠? 네, 그렇죠. 특히 이렇게 추운 겨울에 지긋지긋한 감기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게 모두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외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피부와 근육에 많은 에너지를 주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면역세포에는 줄 에너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즉,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만약 외부로부터 에너지 보충이 부족하게 된다면 뼈 건강까지도 무너질 수 있는데요. 특히 중년분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시리다, 뼈가 약해졌다라고들 하시잖아요. 실제로 우리 뼈는 평생 허물고 짓는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낡은 뼈는 없어지고 그 뼈가 없어진 자리에 새로운 뼈가 차오르거든요. 이렇게 뼈를 없애고 차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인데요. 만약 파골세포의 속도를 조골세포가 따라가지 못하면 뼈가 구멍이 나고 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것 중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인 거죠. 에스트로겐이 저하되는 중년이 되면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의 균형이 깨질 뿐만이 아니라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면역세포의 변화로 인해 파골세포 활성이 증가하면서 골량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뼈 건강을 위해서라도 면역 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많은 것들이 전부 피로에서 시작된다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뭐 그러니까요. 면역력이 저하되고 심지어 골다공증이 혈관 건강에 한두 개가 아니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오늘 슬기로운 아침에서 만성 피로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을 찾아가 봤는데요. 한번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하된 기력, 높아진 피로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제작진이 출동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아침에서 나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리즈 시절을 되찾고 싶은 꽃중년 이창윤 씨입니다. 제가 지금 바빠서 일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요. 일하고 계셨어요? 예. 좀 요즘에 바빠져가지고요. 몇 년 전부터 재택 업무를 시작한 창윤 씨. 집은 곧 그의 일터가 됐습니다. 이것도 다 수십 년 전부터 전문직의 세계로 뛰어들어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제가 전공이 건축과를 나와서요. 한 24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에요, 그러면? 학교 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급 공사라 들어가야 될 서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서류 작업을 밑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여보세요? 아, 예, 이사님. 아, 예. 도면을 지금 받았는데요. 네. 12T 이상도 아니고 12T 이하야, 이하.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11mm야? 예. 그 품새 보니까 꼼꼼히 상황을 체크하고 조율하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뭐라. 하여튼 자세한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 네. 그때 다 얘기하시죠, 뭐.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건설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력 관리예요. 사람이 직접 하는 거라 뭐 땅을 파러 왔는데 여기를 철거하러 왔는데 그 사람이 안 나왔어. 그러면 못하는 공정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아침 시간, 그의 눈에서 떠나지 않는 건 건설 현장의 도명과 날카롭게 문제를 잡아내는 능력인데요. 이런 능력자인 창윤 씨도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직장 생활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직에 있을 때는 뭐 밤늦게까지도 뭐 새벽까지도 일하고 또 뭐 새벽 3시, 4시에도 막 나갈 경우도 있고 뭐 저 직장 생활 특이상 저희 작업자분들이랑 술도 거의 매일 마셔요. 새벽까지 마시고 뭐 회의가 있다. 잠도 안 자고 그냥 막 가고 그런 게 뭐 며칠씩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내 그런 적도 있고 일을 하고 보면 금방금방 회복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움직여도 요즘에는 좀 힘이 붙이고 피로가 금방금방 쌓이고 잘 안 풀리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쌓여만 가는 피로는 좀처럼 풀릴 줄을 모르는데 피곤해. 일을 하다 보면 수시로 찾아오는 피로는 점점 쌓이다 못해 결국엔 몸의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되어 나타났는데요. 시작은 바로 눈이었습니다. 좀 어지럽고 눈도 안 보이고 눈이 뿌옇게 되고 초점도 안 맞고 그다음에 허리도 아프고 1부터 10까지 한다면 한 7, 8 정도 됐었어요. 통증이라는 게. 그리고 눈에서 시작된 통증은 허리에서도 생기고 말았죠. 일의 특성상 장시간 앉아있는 창윤 씨. 허리 통증으로 인해 틈이 날 때면 스트레칭을 해줘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으로도 통증이 나아지지 않으면 어김없이 꺼내드는 건 마사지 기계. 강하고 규칙적인 진동으로 뭉친 근육을 수시로 풀어주면서 잠시나마 통증을 달래봅니다. 잠시 쉬는 시간. 피로가 쌓여 있어서 그런지 잠으로 체력을 회복하려고 하는데요. 그가 단잠에 빠진 시각은 오전 10시 무렵. 창윤 씨 얼마나 꿀잠에 빠졌는지 관찰해봤습니다. 정말 잘 주무시네요. 1시간 뒤. 걸렸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점심시간도 됐겠다. 요즘 들어 부쩍 피로가 쌓여서 힘들다는 창윤 씨의 점심 메뉴가 무언지 궁금한데요. 아니, 그냥 뭐 평범한 밥상이네요. 집에서 흔하게 먹는 반찬으로 한 끼를 때우는 건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식단 관리는 따로 안 하고 그냥 일반식 가정에서 먹는 일반식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김치라든지 뭐 콩나물, 콩자만 이렇게 주로 이렇게 먹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소박한 밥상은 외식을 하지 않을 때 창윤 씨가 즐겨 먹는 메뉴죠. 식후에 창윤 씨가 꼭 빠뜨리지 않는 것.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간식 하나 먹어야지. 피곤이 몰려올 때면 창윤 씨가 유일하게 챙겨 먹는 아이스크림. 그 이유가 뭘까요?
제 유일한 군것질은 아이스크림입니다. 피로감이 몰려올 때 후식으로 그냥 아이스크림이 최고더라고요. 그럼 하루에 한 몇 개 정도 드세요? 한 3개 정도 먹습니다. 3개요? 네. 꽤 많이 드시네요. 3개는 먹어줘야지 뭐. 드시는 것 같으세요? 네, 예. 지금은 피로감에 허덕일 때마다 달콤한 간식을 찾지만 예전에 그는 달랐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밤 꼬박 세워서 등산만 한 적도 있고 설악산, 뭐 한라산 뭐 그런 거 많이 다녔죠. 체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힘들어 했었죠. 보통 그 등산을 하시면 쉬었다가 올라갔다 쉬었다 올라갔다 하는데 저는 쉬지 않고 그냥 계속 올라가는 사람이고. 등산뿐 아니라 각종 마라톤 대회까지 출전. 불과 1년 전만 해도 창윤 씨의 체력은 나무랄 데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뛴 겁니다. 작년이요? 네. 오, 42.19. 42kg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42km를 뛰었을 때는 체력이 많이 받쳐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많이 좀 체력이 좀 많이 딸려요, 사실. 좀 그리우실 것 같아요. 아, 물론 그렇죠. 저도 이것뿐만 아니라 더 뛰고 싶죠. 뭐 100km도 뛰고 싶고 300km도 뛰고 싶고. 이제는 꿈만 같던 과거. 다시 힘차게 뛸 날이 오겠죠? 아, 지금 뛰러 가야 됩니다. 뛰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조깅하러 가고 있습니다. 마라톤 뛰러요. 집 근처 하천길은 창윤 씨의 주요 운동 코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는데요. 창윤 씨도 예외는 아닙니다. 힘차게 한 발 한 발 뛰어보는 이렇게 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평소 운동을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지 체력이 유지가 되니까요. 많은 업무량과 바쁜 하루. 따로 운동을 하러 갈 시간이 없을 때 잠시나마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유지하려는 창윤 씨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오늘따라 너무 빨리 지치는 거 아닙니까? 좀 지치시나 봐요. 아, 예. 이렇게라도 안 하면 더 지치니까요. 더 힘드니까요. 그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쉬엄쉬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다시 뛰어봅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 언젠가 기력이 짱짱했던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죠. 하지만 현실은 금방 지쳐버리는 야속하기만 한 체력. 힘듭니다. 요즘 들어 부쩍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는 이유가 있는 창윤 씨입니다. 그건 바로 가족력 때문인데요. 부모님 모두 지병이 있으셨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금 86세인데 당뇨 앓고 있고요. 위암도 있었어요. 위암 절개 수술을 하셨고 그거 완치된 거고요. 그런 불안감은 있죠. 어머니가 아무래도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이제 암도 있었고 당뇨병도 있었으니까 저도 사실 불안하죠. 더 나이가 이제 먹었을 때는. 나이가 들수록 불안감은 커져가지만 그의 생활 속에 딱히 문제점은 없어 보이는데요. 과연 무엇이 문제일지 병원을 찾았습니다. 건강 상태 체크를 위해 각종 검사를 진행. 검사 결과 창윤 씨의 혈관 건강에 비상 신호가 켜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남일 같지 않습니다. 저처럼 어떤 중년의 고비를 넘고 있는 부분을 봐가지고 같이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이창윤 씨 검사지를 보시면 일단 총 콜레스테롤이 높고요. 네.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수치 또한 높습니다. 이건 바로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혈관 건강은 면역력을 지키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면역력과 피로 회복, 기력 증진을 위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놀라울 정도로 강한 체력을 자랑하셨는데 지금은 체력이 많이 떨어지셨기 때문에 혈관 관리에서도 비상신호가 켜졌을 거예요. 당장 피로 관리, 기력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방법은 있습니다. 네, 무기력을 타파하고 또 기력의 세기 부스터를 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녹용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녹용이요? 녹용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거죠? 특히 사슴뿔은 봄에 자라나서 다음해 봄에 떨어지고요. 또 다시 솟아오르게 됩니다. 사슴의 뿔은 끝까지 혈관이 이어져 있어서 혈액순환이 매우 활발한 것이 특징이고요. 이로 인해서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며 뿔에는 또 눈이 쌓이지 않는다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혈관이 있으니까 뿔까지 체온이 전달이 되는 거군요. 눈이 안 쌓인다는 건 좀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한약재로 이용하는 녹용은 성장 중인 사슴뿔로 혈관 및 신경이 발달되어 있고 아직 굳지 않은 사슴뿔을 말하는데요. 한국과 중국의 양리학에서 가장 널리 처방되는 약의 일종으로 동양의 약의 기초가 되어 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녹용은 예로부터 인삼과 함께 한방의 고기약 중에 쌍병을 이루는 약재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오랜 한방서 중 하나인 신농초본경에 처음으로 기록된 이후에 한방에서 대표적인 보양식 중에 하나로 사용되어 왔고요. 네. 또 동의보감에는 성질이 온하고 또 무독하니 허하고 필요한데 사지 등이 저리고 아픈데 남자의 신을 다스리고 편히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장생을 기원하는 십장생도에 나오는 동물 중 하나로 영원한 생명과 또 부활의 상징으로도 여겨져 왔습니다. 아, 이 얘기 들으니까 조선 왕조가 생각나는데요. 우리 조선의 왕들 중에서도 녹용의 도움을 받은 분이 저는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은요. 약 47세였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수한 왕이 있죠. 네, 바로 영조. 네, 네. 맞습니다. 영조는 조선시대 왕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왕으로 83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이 영조가 건강을 위해서 즐겨 먹었던 보양식 중에 하나가 녹용이 들어있었던 거죠. 사실 원래 영조는 약한 몸을 타고났는데요. 그런데 철저한 건강 관리 덕분에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녹용에는 단백질과 레시틴, 또 아미노산 등의 영양 성분이 풍부해서요. 원기 회복 및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네. 아마도 그 옛날 영조가 녹용의 덕을 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서는 녹용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사슴뿔이 항염증, 심장보호, 간보호, 면역 조절 등 다양한 생물학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 여러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유용한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항염증, 면역 조절 이런 게 만성 피로에서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건데 녹용이 만성 피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로도가 많이 쌓이는 운동 중 하나로 여러 근력이 필요하고 소모되는 운동이 수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실험쥐에게 녹용 추출물을 4주 동안 섭취한 후에 최대 수영 시간을 측정했더니 녹용 추출물을 4주 동안 섭취한 쥐의 경우에 수영 시간이 약 2배 정도 연장되었고 피로도 또한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즉, 녹용 추출물이 피로를 개선하는 항피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진짜 효과가 있다는 뜻이네요. 근데 그 사슴 뿔이 제가 알기로 굉장히 크기가 크잖아요. 혹시 이것도 뭐 어떤 자리를 먹는 게 뭐 도움이 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네, 녹용은 부위에 따라 분골,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을 하는데요. 분골은 녹용 최상단에 위치한 가장 귀한 부위로 칼륨, 황, 셀레늄이 풍부하고요. 특히 분골 팁은 가장 끝 부분으로 생장점이 있어서 영양소 함량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또 상대에는 철분과 아연이, 중대에는 구리와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하대에는 칼륨, 콜라겐 등의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처럼 각 부위별에 함유된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녹용 전체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녹용이 부위마다 좀 다르다는 설명 잘 들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나이 들수록 혈관 건강이 가장 걱정이 되거든요. 네, 여기에 도움이 좀 된다니까 반갑네요. 네, 맞습니다. 염증은 바이러스 침입, 세포 손상에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 몸이 수행하는 복잡한 반응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과도하고 오랜 시간 지속된 염증은 장기와 여러 조직에 손상을 일으켜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억제하는 것,
특히 혈관 속 염증을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에도 녹용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가 상승하면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데 염증 반응을 일으킨 쥐에게 녹용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종양 괴사인자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폐 손상을 일으킨 쥐에게 녹용 추출물을 치료한 후에 면역력을 분석한 결과에도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녹용의 항염 성분이 우리 몸을 염증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제가 실험을 통해 알기 쉽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여기 우리 몸속 혈관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혈관 속에는 염증 물질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양쪽 깔때기에 가득 찬 염증 물질에 한쪽에는 물을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물과 녹용 추출물을 투여한 후에 변화를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물만 부었던 한쪽에는 혈관 속에 염증 물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반면에 녹용 추출물과 또 물을 부었던 다른 한쪽의 혈관 속에 있던 염증 물질은 그대로 녹아 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녹용 추출물에 염증을 완화 또 억제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염증 물질이 배출이 되는 거고요. 또 쌓이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즉 항산화 능력이 뛰어난 녹용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다면 체내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실험을 보니까 바로 또 이해가 되네요. 네. 실제로 녹용 추출물의 항산화 작용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요. 네. 녹용에서 분리된 폴리펩타이드가 산화 스트레스에 대응할 뿐만이 아니라 질병의 시작이 될 수 있는 활성산소의 수치도 낮춰서 항산화 효소 수치 및 항산화 능력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녹용 추출물 속의 성분이 항산화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항산화하면 젊음이 연상되고 또 젊음하면 힘이잖아요. 그럼 이 녹용 추출물이 젊음이나 뭐 활기나 힘 이런 데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힘을 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근육인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10여 명의 남성들에게 꾸준한 운동을 시키면서 녹용 보충제를 함께 섭취하게 했더니 녹용 보충제를 섭취한 경우 신경근의 효율이 향상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근섬유가 피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인 저항성이 더 높아졌는데요. 이는 쉽게 말해서 근육의 힘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운동 소비량도 증가됐고 최대의 심폐 기능까지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녹용이 힘, 활력, 기력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듣는데 좀 제가 활기차지는 것 같은데 아니 아까 저희 뼈 건강 네. 얘기도 했잖아요. 네. 뼈에 구멍 난 거, 골다공증 얘기를 했는데 이 녹용이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줄까요?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녹용 속의 성분 중 하나인 판토크린이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쥐의 골수세포에 녹용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파골세포의 분할을 억제해서 골수, 골밀도, 골양 등과 같은 골 구조가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이 결과로 인해 골다공증 증상이 완화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녹용이 뼈 건강관리에 도움이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스테로이드로 유발된 대퇴골두괴사를 일으킨 동물에게 약 60일 정도 녹용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대퇴골 두 세포의 손상이 감소되었고요. 또 세포 손상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설명 들으니까 우리 사례자 이창윤 씨가 생각이 나네요. 좀 얼른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자, 그러면 저희가 이창윤님에게 네. 녹용 추출물이 포함된 식품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역시 이미 네. 드렸군요. 그래서 2주간 섭취를 하신 후에는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네. 이거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꾸준한 운동과 함께하는 2주간의 도전. 오늘 도전 2일차입니다. 건강한 식단과 더불어 녹용을 섭취하는 일도 빼먹지 않았는데요. 틈틈이 녹용을 섭취하며 건강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과연 창윤 씨의 피로 회복, 기력 충전을 위한 도전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도전 11차입니다. 그전보다 활력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도전 12일차고요. 몸이 가볍고 아주 섹시합니다. 일하는 도중에도 빠질 수 없죠. 아이스크림 대신 이거 먹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창윤 씨의 최애템 아이스크림. 이제 그 자리를 녹용이 대신하나요? 과연 창윤 씨의 도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제작진이 창윤 씨의 운동 코스를 찾았습니다. 어쩐지 뛰는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는 건 느낌 탓인 걸까요? 창윤 씨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얼굴 굉장히 좋아지셨네요. 예. 녹용을 먹으면서 피로감도 덜하고 그전보다 몸이 확실히 기력이 확 좋아졌어요. 피로가 풀리지 않고 지쳐갔던 도전 전과 달리 도전 후에는 조금씩 피로가 회복되고 있는지 지금 창윤 씨의 건강 상태가 궁금한데요. 그래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2주간의 도전 후 창윤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혈관 건강에 비상신호가 켜졌던 콜레스테롤 수치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위험 수준에 있던 콜레스테롤 수치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아볼까요? 지금 이창윤 씨가 운동, 건강한 식단, 그리고 녹용을 2주 동안 꾸준히 섭취하셨는데요. 일단 이전에 높았던 빨간색이 없어졌죠. 총 콜레스테롤이 도전 전에는 241로 정상 기준치보다 높았는데 현재는 179로 정상 범위에 들어왔고요.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도 158로 높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118로 40이나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오. 앞으로 쭉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해 나가신다면 혈관 건강은 물론 피로 회복과 기력,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변화가 놀랍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진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데 녹용의 어떤 성분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그건 바로 녹용의 염증 조절 및 항산화 물질의 역할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녹용 보충제를 섭취한 경우 혈관 건강의 지표 중 하나인 총 콜레스테롤과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우는 LDL 콜레스테롤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혈관 건강이 악화되면 걱정하는 것들이 이제 갑자기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수 있는 위험이 클 수 있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질환일 텐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뇌동맥 폐색 치료를 받은 쥐에게 녹용 추출물을 투여하고 관찰한 결과 염증 관련 인자는 크게 감소하고 염증 조절 항산화 단백질을 상향 조절해서 뇌졸중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녹용을 고를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녹용의 생산국을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 녹용의 주요 생산국 중 하나일 뿐만이 아니라 광노병 발생 보고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녹용 섭취할 때 주의할 사항 있습니까? 네, 녹용은 과다 섭취 시에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네. 또 임산부 및 수유부, 특정 질환자나 알레르기가 있다면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